진료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손이요? 몇 달째 한 번도 닿은 적 없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는 건강했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몸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게 된 남성들. 저는 그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몸은 아직 기능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단절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단절이 단순한 외로움이나 습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각은 무뎌지고 연결은 끊어지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까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제 많은 남성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위험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60세 이후 자위행위의 첫 번째 숨겨진 위험성은 바로 남성들의 정서적 안녕을 조용히 침식시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과 세상 사이의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험 1. 사회적 고립.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한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67세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분이셨죠. 그의 눈빛에는 어떤 조용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몇 마디 가벼운 대화를 나눈 뒤 그분은 조심스럽게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몇 달째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일은 혼자서 하고 있어요. 혹시 그게 나쁜 건가요? 그 질문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 감춰진 깊은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위행위 자체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와 균형을 가지고 이뤄진다면 한 남성의 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친밀감의 대체제가 될 때 발생합니다. 60대, 70대, 80대에 접어든 많은 남성들이 점점 고요한 일상에 스며들게 됩니다. 혼자의 해소는 어느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익숙한 위안이 되며 잠시나마 무언가를 느끼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멀리하게 되죠. 감정적으로도, 연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입니다. 자위는 그 틈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은 어느새 깊은 협곡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삶으로부터의 서서히 이루어지는 고통스러운 철수입니다. 포옹에서 멀어지고, 웃음에서 멀어지고, 눈을 맞추는 일조차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이 사라집니다. 그저 환자 혹은 연금 수령자로만 존재하게 되죠. 저는 많은 남성들이 누군가와 데이트할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지는 일에 소극적이 되며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쾌감이 진짜 연결을 시도하는 불편함보다 더 쉽고 덜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신체 접촉은 단순한 쾌락 그 이상입니다. 그건 치료입니다. 그건 우리의 감정 회로를 자극하고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시키며 자존감을 살리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손을 뻗지 않게 될 때 당신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혼자만의 시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의 사적인 시간이 유일한 연결 수단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당신이 본래 연결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걸. 그리고 그 연결은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신호 말입니다. 그 연결을 회복한다는 게 굳이 다시 연애를 시작하거나 누군가를 쫓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동네 소모임에 참여해보거나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입니다. 친밀감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금 누군가로 보이는 경험,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 경험,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나는 더 이상 가까움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고립이라는 외투를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 거리감이 이렇게 우리 삶을 조용히 잠식하는 동안 다음 위험은 더 직접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 피해를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신체 손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70대 초반의 환자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원장님, 요즘 그 일을 하고 나면 아래쪽이 좀 따갑고 불편하더라고요. 점점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어딘가 부끄러움이 섞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나이쯤이면 이미 끝났어야 할 문제를 아직 겪고 있다는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경의 피부는 얇아지고 예민해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줄어들고 수십 년간의 마찰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작은 찢김, 미세한 긁힘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저희는 미세 손상 마이크로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자위를 너무 세게 하거나 윤활 없이 반복적으로 할 경우 이런 미세 상처는 더욱 쉽게 생깁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처음엔 잘 모릅니다. 약간의 발적, 사정 후 가벼운 따가움, 혹은 몇 시간 지속되는 민감함 정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가 반복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자극이 심해지며 심할 경우에는 미세 흉터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민감도는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약해진 틈을 타 세균이나 곰팡이균 같은 감염이 침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호르몬이 부족한가?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 오해하신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터치하는 방식, 자위하는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위는 원래 아프면 안 됩니다. 만약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고장난 게 아니라 몸이 지금처럼 다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드럽게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25세가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더 소중히 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 반드시 좋은 품질의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바셀린? 침. 안 됩니다. 전문의용 윤활제는 마찰을 줄이고 상처를 방지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감각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시간을 다투는 시기가 아닙니다. 완결이 목적이 아니라 연결이 목적입니다. 제가 자주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쾌락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더 나은 쾌락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몸을 존중하고 지나온 세월을 기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자신을 만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히려 존중과 주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몸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기의 진짜 남성성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조절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피부의 마찰과 자극은 느낄 수 있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느낄 수 없는 위험은 어떨까요? 이번에 말씀드릴 위험은 피부가 아니라 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실제 친밀감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조용히 길들여지는 현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신이 쾌락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64세의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정신도 또렷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으며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앉아 있는 모습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전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혼자일 때는 괜찮은데 아내와 함께 있을 땐 전혀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항상 호르몬 수치나 혈액순환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신경계가 조용히 학습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반복할 경우, 같은 손의 위치, 같은 압력, 같은 속도, 같은 상상 자극에만 뇌와 몸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극 외에는 쾌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길이 하나의 골짜기로만 흘러가게 되어 다른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각 둔화라고 합니다. 60세 이후 남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는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반응하게 되고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야만 사정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가능하던 일이 이제는 애써야 겨우 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실망하고 자신을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병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뇌와 신경이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익숙해진 결과일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만지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하고 손의 위치를 바꾸고 자세를 달리해 보세요. 자극을 받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항상 영상이나 외부 자극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기억이나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빠르게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알아가고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다양성과 탐색을 통해 몸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방식에 너무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참을성, 허용,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년간 무뎌졌던 감각을 이러한 작은 실천들만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약이나 시술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호기심을 허락하고 성급함 대신 탐색의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이 위험이 무서운 이유는 그 변화가 너무 미묘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관계가 멀어진 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다시 좁힐 수 있습니다. 쾌감을 느끼는 방식을 다시 학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혼자일 때도 누군가와 함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 둔화는 몸이 쾌감을 느끼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라면 다음 위험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숨과도 연결된 중요한 신호를 숨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위험을 간과하고 지나가며 자각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험 네 번째, 발기부전 은폐입니다. 몇 년 전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1년 가까이 고민하다가 어렵게 병원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운동을 하셨고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계신 분이었죠. 하지만 표정엔 어떤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가던 중 결국 그분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밝기가 되는데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땐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됐어요. 그 말이 제게는 매우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분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친밀감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음경은 단순한 성기 그 이상입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심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혈액 순환이 둔해지고 혈관이 덜 탄력적이 되며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신경 감각이 둔화될 때 가장 먼저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파트너와의 발기 능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하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위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훨씬 덜 복잡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발기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장질환, 당뇨, 저테스토스테론 등 치료 가능한 다양한 원인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에 대응하면 혈류를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며 복잡한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건 기다리는 것이고 더 위험한 건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발기가 예전보다 덜 단단하거나 지속 시간이 짧아졌거나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한데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는 어렵다면 그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단순한 증상이 아닌 하나의 전체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 말이죠. 당신은 단순한 대안에 머무를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습관으로 그 신호를 덮어버리는 일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늦출 뿐입니다.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셨으면 알려주세요. 5번째 위험은 더 놀라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당신이 앉는 방식은 음경과 회음부, 골반 주변 감각을 관장하는 중요한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감저하, 마비,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서서히 심해지는 둔한 마비감이 몇 달간 지속됐다고 하셨습니다. 혈액순환 문제인 줄 알았지만 신경이 문제였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앉는 자세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딱딱한 의자, 구부정한 자세는 천천히 음부신경을 눌러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딱한 의자, 구부정한 자세에서 자위를 피하세요. 허리를 편히 기대고 누운 자세에서 하세요. 무릎 밑에 베개를 대면 골반이 안정됩니다. 하루 중 자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신경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자세는 사치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작은 습관이 감각을 지켜냅니다. 6번째 위험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자위가 유일한 감정 해소 수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자위가 그걸 잠시 멈춰줘요. 욕망이 아니라 외로움, 스트레스, 무료함 때문이었습니다. 60세 이후 은퇴하거나 혼자 사는 남성들에게 자위는 해방이자 회피가 되기도 합니다. 자위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프로락틴이 분비되며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만 반복하면 슬픔이나 분노 같은 깊은 감정을 마주하지 않게 되고 감각이 아니라 회피가 됩니다. 어느 순간 사회적 모임을 피하고 전화도 피하며 취미조차 사라집니다. 잠깐의 통제감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위 하나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다른 도구도 필요합니다.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세요. 몸을 움직이고 밖에 나가보세요. 혼자만의 루틴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오르가즘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 대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 강함은 넓은 감정 스펙트럼에서 나옵니다. 습관이 아닌 선택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진짜 남성다움이 시작됩니다. 7번째 위험은 죄책감입니다. 72세의 한 은퇴 목사님은
성생활 이야기를 꺼내자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아직도 혼자입니다. 그리고 나면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거울도 제대로 못 보겠어요. 이런 조용한 죄책감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보다 그가 어떻게 배워왔는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나쁜 것으로 학습해온 사람에게는 작은 행동 하나조차 큰 수치심이 됩니다. 이제 이 죄책감이 어떻게 몸과 감각까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세대의 많은 남성은 자위를 자기 몸을 돌보는 행위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죄악, 나약함, 부끄러움으로 배웠습니다. 그 교육은 오래갑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친구에게도 의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만 벌을 줍니다. 만질 때마다 잠깐의 위안 뒤에 긴 시간의 자책이 남습니다. 몸이 아니라 자존감이 상처받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쾌락이나 위안, 연결을 원하는 것도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 친밀함이 귀해질수록 더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의도와 존중이 있다면 자위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건 결함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죄책감은 진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신경계가 흐트러지고 쾌락 자체가 둔화됩니다. 자신감이 줄고 관계가 흐려지고 자신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던 생각을 연민으로, 죄책감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럽지 않습니다. 욕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야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움 없이 품을 권리가 있습니다. 8번째 위험은 몸에 실제로 쌓이는 통증입니다. 이제부터는 골반 우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뭐라 표현하기 어렵지만 아래쪽이 무겁고 묵직해요. 아프진 않은데 뭔가 이상해요. 감염도 아니고 전립선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 습관을 묻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2에서 3번 매일 자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심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시작했지만 몸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반복 자극으로 골반 혈류가 정체되고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고환이 무겁고 치골 안쪽이 아프고 설명 안 되는 불편함이 지속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몸은 나이 들수록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류, 호르몬,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젊을 때보다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며칠씩 텀을 두는 것입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쉬어야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무겁고 피곤하고 당긴다면 그건 적당히 하라는 몸의 말입니다. 아주 작은 타이밍 변화 하나가 성적, 정서적, 신체적 컨디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